똑똑한 사람의 비밀 공식은 30, 40에 말하고 50에 돕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옛사람의 가르침을 보면 대지하고 대비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숨길 줄 알고 자비 또한 떠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드러내기보다 지키는 데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괜한 곤란을 스스로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지나친 호기심 때문에 말을 많이 하거나 도움을 줄 자리가 아닌데 나서서 돕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옛사람의 가르침으로 지혜로운 이들의 삶의 철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는 간섭하지 않고 4가지는 말하지 않으며 5가지는 돕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노자가 지자불언 언잡을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이 적고 말이 많은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침묵을 아는 데 있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단지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과 지혜와 행복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듣고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독해 두시면 이런 가치 있는 배움을 더 자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직 굳지 않고 뜻이 아직 박지 않은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스스로 번거로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해야 하고 무엇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배움입니다. 핵심은 내일부터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3가지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지혜로운 이들이 되풀이해 온 결론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 남의 감정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 것,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마음을 편안히 지키고 내 것이 아닌 일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정리하면 거리를 지키는 것이 곧 평안입니다. 먼저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남의 집안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내 일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시작했더라도 남의 문제에 개입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갈량 공명이 젊을 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롱중에서 은거하던 시절 두 농부가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공명이 총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판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을 두고 다투는 동안 노는 마를 수 있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끝내 다툼을 멈추지 않았고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명은 다시 책을 읽으러 돌아가며 더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말로 해결되지 않는 다툼에 억지로 끼어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를 본 친구가 왜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느냐고 묻자 공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의 원한에 끼어들면 그 원한이 결국 내게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은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두 농부는 다툼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화해의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를 가르칩니다. 모든 일에 개입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줄 아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일에서 한 발 물러나면 괜한 문제를 피할 뿐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옛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 지혜를 기르고 내 일을 잘해 마음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평안과 지혜는 내 한계를 아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일에 지나치게 손을 뻗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지키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다음은 남의 감정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말의 감정은 두 사람의 일이며 제3자가 끼어들면 스스로 번거로움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세계는 마음이 복잡하여 이성만으로 재기 어렵습니다. 선의로 조언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쉽게 생깁니다. 각자 관계에는 각자의 사정과 오르내림이 있고 그 속내는 당사자만 온전히 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남의 마음속 사정을 밖에서 재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자는 치자불언, 언자불지 라고 했습니다. 감정 문제에 대한 조언은 내가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영역에 손을 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소동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소동파에게 젊은 연인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는데 두 사람은 늘 다투고 갈등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설득해 용서받게 해달라 했고 여자는 남자의 성격을 고쳐달라 했다고 합니다. 소동파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그림의 두 조각과 같아서 맞는지 아닌지는 인연의 문제이며 남이 억지로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판단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투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 남자가 돌아와 한마디만 더 해주셨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하자 소동파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서로의 사람이라면 내 말은 중요하지 않고 서로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 조언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연의 문제는 남의 말로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답은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감정은 밖에서 억지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당사자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조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핵심은 감정 문제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감정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휘말리고 괜한 번거로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은 멀리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도 평안을 지키고 상대의 삶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입이 아니라 존중이 관계를 살립니다. 옛사람은 또 말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행을 하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정의 세계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깊은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선택은 지혜롭게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몫인지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는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요점은 말보다 자제가 더 큰 도움일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청관난단가사라고 합니다. 가장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라도 집안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집안일은 오랜 시간 쌓인 정과 경험으로 얽혀 있어 겉으로 보이는 이치만으로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선의로 끼어들어도 오해가 생기거나 가족 사이의 정을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집안일은 이치보다 정이 더 깊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함부로 끼어들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혜는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남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곧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범녀의 일이 전해집니다. 범녀는 월왕구천을 도와 월나라를 다시 일으킨 뒤 권력을 내려놓고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큰일을 이룬 사람일수록 물러날 줄도 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범녀는 이웃집에서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격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범녀의 지혜와 공정함을 믿고 간절히 나서서 판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범녀는 공손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박사람이 감정을 다할 수 없고 가족의 일은 이치만으로 묶여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의로 판단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쉽게 나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범녀는 정의보다 상처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간청했고 범녀는 마지못해 중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가족 사이의 긴장은 오히려 더 커졌고 양쪽은 범녀가 공정하지 않다며 한쪽을 편든다고 여겼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예전엔 존경하던 범녀에게도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일은 끼어드는 순간 선의마저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집안일에 함부로 들어가면 모두가 다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의 관계는 이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깊고 복잡한 감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박사람이 그 속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에 끼어드는 것은 가시 많은 정원에 발을 들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도 다치고 관계도 더 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안일에는 지혜로운 불개입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일이 아닌 것은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사생활과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집안일을 간섭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주변과의 관계도 더 조화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요점은 선을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옛사람은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복은 입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합니다. 행복과 연결과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원한과 오해와 큰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늘고 침묵을 아는 사람은 풍파를 건넌다고 경계했습니다. 네 가지 말하지 않기는 괜한 문제를 피하고 관계를 지키며 편안히 사는 지혜의 비결입니다. 핵심은 말이 운명을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운명을 붙잡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언제 말을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은 지혜일 뿐 아니라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피하는 네 가지 말을 옛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삶을 가볍게 합니다. 먼저 남의 흉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말의 입은 도끼자루요 말은 칼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말처럼 보여도 뒤끝은 깊을 수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한마디는 작은 불씨처럼 처음엔 티가 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믿음과 명예와 관계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결국 상대뿐 아니라 자기 품격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압니다. 요점은 남의 흉은 결국 내 마음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택하거나 따뜻한 말을 골라 선함을 퍼뜨리려 합니다.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처세와 통치의 지혜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는 능력뿐 아니라 말과 태도의 침착함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몇몇 관리가 시기하여 관중이 제완공을 뒤엎으려 한다는 소문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 말이 조정에 퍼지며 임금의 마음에도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말 한 줄이 사람을 흔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서둘러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자기 일을 더 묵묵히 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소문과 정면으로 싸우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착함과 지혜는 오히려 제완공의 신뢰를 더 굳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자 험담하던 이들이 드러나고 관중은 정직과 안정의 상징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핵심은 침묵과 꾸준함이 최고의 반박이 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을 헐뜯지 않고 소인은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자신을 다듬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베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대의 명예와 신뢰를 해칠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어두운 파장을 남깁니다. 정리하면 말의 어둠은 결국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흉이 분열을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신뢰를 깨뜨릴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말을 칼처럼 쓰지 않으려 합니다. 맹자는 남을 헐뜯는 것은 맑은 물에 진흙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고 합니다. 상대도 더러워질 수 있지만 내 손이 먼저 진흙으로 더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좋은 말 한마디는 복이 평생을 따르고 나쁜 말 한마디는 화가 오래 따른다라고도 했습니다. 요점은 말은 한 번 나가면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정말 도움이 되는가?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쁜 말을 피합니다. 비난 대신 조용히 지나가거나 진심 어린 칭찬을 고릅니다. 칭찬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며 서로를 격려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좋은 말은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삶에서 남의 흉담을 듣게 되거나 그 자리에 끌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 번 멈춰서서 침묵의 가치와 따뜻한 말에 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여러분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침묵을 택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침묵이 금이고 말은 은이지만 모든 은이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침묵이 때로 가장 품위 있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함부로 오만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허세와 자만은 무지와 미성숙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눈에는 교만이 곧 지혜의 부족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겸손이야말로 가장 높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말은 여러분의 가치를 깎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멀어지고 사람들의 존중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항우가 자주 거론됩니다. 한초의 다툼 속에서 항우는 무용과 재능이 뛰어났지만 교만이 그를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싸움에서 그는
상대의 힘을 얕보고 조롱하며 세상에 자신과 겨룰 자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말의 교만이 마음의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들이닥치자 항우는 미처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큰 패배를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오강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자만의 대가를 남겼다고 합니다. 공자는 겸손은 흥성의 뿌리이고 교만은 실패의 싹이라고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만한 말을 내뱉는 사람은 언젠가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요점은 말로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뢰와 이미지입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말은 절제의 부족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랑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크게 할수록 약점이 드러나 남에게 이용될 수 있음을 압니다. 역사 속에는 항우뿐 아니라 오만함 때문에 대가를 치른 인물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정리하면 겸손은 안전이고 교만은 위험입니다. 조조에 대해서도 지나친 자만이 실수를 부른 사례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하며 아래 사람을 얕보아 배신과 패전으로 이어졌다고도 합니다. 맹자는 덕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말이 적고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말한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실력이 있다면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핵심은 침묵과 절제가 실력을 더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느억사오 짜이랑 응어이 따이 놀이 이 마른 물은 깊을수록 조용히 흐르고 재능 있는 사람은 말이 적다는 뜻입니다. 말이 적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과 성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쓸데없는 허세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깊은 사람은 조용하고 조용한 사람은 단단합니다. 그 다음은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의미 없는 말은 물을 엎지른 것과 같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경계했다고 합니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지만 모든 말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와 자리와 대상이 맞을 때에만 말은 힘을 가집니다. 의미 없는 말은 소란한 소리로 남아 말하는 사람의 가치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요점은 말은 많음이 아니라 정확함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묵자의 제자 자금이 스승에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묵자는 자연을 보라고 하며 비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귀뚜라미는 밤낮으로 울어도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닭은 아침에 한 번 울어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반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묵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적은 말이 오히려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엄자릉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유비와 가까운 사이였고 유비가 여러 차례 조정에 나오라고 권했지만 엄자릉은 미소로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는 선비는 말이 많을 필요가 없고 필요한 때에만 바른 말을 보태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겸손을 드러내는 동시에 장황한 말보다 핵심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유비도 그 침묵과 결정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말이 적어도 뜻이 분명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다시 지자불언, 언자불지 라고 했습니다. 진짜 팥은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곱씹는 데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올바르게 쓰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서 의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점점 존중을 거두고 그 말을 소음으로 여기게 됩니다. 텅 빈 북이 요란하기만 하다는 비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말이 비어 있으면 신뢰도 비어갑니다. 삼국의 명장 조자룡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전장에서 말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고 행동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병사들에게 일렀다고 합니다. 조자룡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를 깊이 존중하고 믿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말이 많고 의미가 없으면 빈 북처럼 시끄럽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말이 곧 인격이 되니 먼저 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랑, 라방, 러이노이라, 박. 이 말은 침묵은 금이고 말은 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이 귀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고 꼭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가 보석처럼 남아 듣는 이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정리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말을 살립니다. 다음은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루 원망하면 하루를 허비하고 하루 노력하면 하루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이 상황을 바꾸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적 기운을 퍼뜨려 자신을 더 막히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 대신 행동을 고릅니다. 핵심은 원망은 길을 닫고 행동은 길을 연다는 뜻입니다. 오한탄 모등아이, 라랑 피응아이, 노럭 모등아이라, 닷 드억 모등아이.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원망으로 보내면 하루를 버리는 것과 같고 하루를 노력으로 보내면 하루를 얻는 것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원망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려 스스로를 더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 대신 행동을 선택합니다. 핵심은 원망은 길을 닫고 행동은 길을 연다는 뜻입니다. 요 임금의 이야기가 이런 가르침을 잘 보여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우고 단련하고 스스로를 키우는 일에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꺾지 않는 것이 결국 길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말이 아니라 태도가 운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가 왕이 된 뒤에도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늘 낙관을 잃지 않고 백성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넘어가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지도자가 되어야지 원망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끈기와 긍정이 나라를 가난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번영으로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요점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나라의 기운을 세우기도 꺾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요 임금의 이웃으로 전해지는 한 사람은 늘 삶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을 운명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을 바꾸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늘 가난하냐는 말로 하루를 보내며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곁을 피했고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원망은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 임금이 큰 나라를 이끄는
현명한 군주가 되었을 때도 그 이웃은 여전히 불만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원망은 기회를 빼앗고 행동은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빨리 잃고 좋은 인연과 기회도 멀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핵심은 원망은 불을 키우고 행동은 불을 끄는 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역경을 시험으로 보는 사람은 길을 찾지만 역경을 붙잡고 원망만 하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고 말한 뜻이 전해집니다. 또 손빈의 이야기도 예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인내와 포기의 부재가 그를 역사에 남는 전략가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리하면 원망을 멈추는 순간부터 지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은 행동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라고도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소리내어 탓하기보다 조용히 해결책을 찾습니다. 삶은 원망의 연속이 아니라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요점은 불평을 줄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길은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돕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도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람디에우티엔, 콩곰역, 라람, 하이까, 하이벤. 옛사람은 선행도 헤아림이 없으면 결국 양쪽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핵심은 선함은 마음만이 아니라 분별과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돕는 것은 내 힘을 소모할 뿐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의지하는 습관을 키워 자립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자는 돕는 때를 잘못 잡으면 화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 뜻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선의의 경계를 알아야 하고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옛사람이 경계한 5가지 돕지 않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돕지 않는 것도 때로는 더 큰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계를 넘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까이다 콩뜨, 감선, 송서우, 콩뜨간. 옛말은 저마다의 자리와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 남이 함부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전합니다. 도움은 귀하지만 그 경계를 넘는 순간 감사가 아니라 오해와 상처, 시기와 갈등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삼국의 주유와 제갈량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핵심은 지나친 도움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호의 명장, 주유는 뛰어난 공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제갈량의 재능을 마음 한편에서 경계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적을 치는 계책을 세우며 주유가 제갈량에게 의견을 구했고 제갈량은 완벽한 계책을 내어 동호가 큰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유는 그 도움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제갈량이 재능을 과시해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겨 제갈량을 해치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리하면 도움은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옛사람은 한계를 모르면 돕는 것도 해가 된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손을 내밉니다. 필요 이상으로 끼어드는 도움은 상대의 삶의 공간을 흔들고 관계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맹자의 가르침으로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배부르게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배부르게 한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조, 응어이 깎까, 호세, 노 모등아이, 차,
이응워의 깍겁가 호 세누까 더이. 요점은 잠깐의 해결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방향이 진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주프, 응워이라 푹, 영주프, 남응워, 이라, 화. 옛사람은 사람을 돕는 일은 복이지만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은 화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의를 주면 선의가 낭비될 뿐 아니라 이용당하거나 원망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한 현자가 어려운 친구에게 큰 돈을 주어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리하면 사람을 고르는 눈이 선행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는 처음엔 감사하다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곧 돈을 흥청망청 쓰고 쾌락에 빠져 자본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다시 빈손이 되자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현자에게 돈이 부족했다며 더 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원망의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현자는 미소만 지으며 거절했고 더 돕는 것은 그를 더 의존하게 만들 뿐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공자는 작은 은혜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큰 희생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한 뜻이 전해집니다. 핵심은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반복된 도움은 결국 두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돕는다면 선의는 의무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돕지 못하는 순간 원망과 비난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함이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전 그 사람의 인품과 태도를 먼저 살핍니다. 핵심은 감사가 있어야 선의도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노자에 관한 이야기로도 비슷한 교훈이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 도움을 구했는데 노자는 한 번은 도왔으나 계속되는 요구에는 멈추었다고 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뜻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움을 반복할수록 의존만 커지고 성장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돕지 않음이 오히려 자립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가난하면서도 스스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워이코 콩끄우 응워이러이. 이 말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좋지만 게으름에 머무는 사람을 무턱대고 돕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도움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핑계가 되기 쉽습니다. 핵심은 도움은 의지를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두 사람은 주나라 시대에 절개와 자존을 지킨 인물로 전해집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도 남의 배팀에 기대기보다 숲에 들어가 스스로 풀을 캐어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며 남의 은혜로 자신을 팔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정리하면 가난에도 자존과 의지는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응어이 웬뜨 응에오마 콩헨 응어이 띠에 우년 응에오티 러이난롱 이라고 한 뜻이 전해집니다. 군자는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고 소인은 가난하면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군자의 모습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단련하고 스스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점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움직이지 않고 불평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계속 돕기 시작하면 의존은 더 깊어지고 자립의 힘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응어이 콩쭈 띠어우버 억디 두꼬 더 겨우 콩태 뜨엉근 이라는 뜻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스스로 걷지 않는 사람은 붙잡아 주어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돕기 전에 의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윤리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프 응어이라티엔 연자이 다오라 악 도움은 선이지만 도리에 어긋나면 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이라도 도덕과 법의 바탕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돕는 사람도 함께 휘말려 큰 문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함은 원칙이 있을 때 안전합니다. 공자의 말로도 이런 뜻이 전해집니다. 응오이람 티엔 마짜이 다오라께 띠에우년 응오이즈 다오마 콩람 티엔 락게 복감 도리에 어긋난 선행은 소인의 길이 되고 도리를 지키면서도 선행이 전혀 없는 것은 차가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하되 반드시 도리의 선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눈앞의 결과만 보지 않고 길게 남는 책임을 함께 봅니다. 요점은 올바름을 벗어난 도움은 결국 상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로 잘못을 숨겨주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의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면 돕는 사람도 공범처럼 보일 수 있고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조조가 친구를 살리려 죄를 숨겨주었다가 사실이 밝혀져 비난과 손상을 겪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조조는 돕지 말아야 할 곳에서 도운 것이 스스로 화를 불렀다고 인정했다고도 합니다. 핵심은 감정으로 돕되 원칙을 잃으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내 힘을 넘어서는 일을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불종심, 신불종력, 선한 마음이 있어도 힘이 따르지 않으면 억지로 넘어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움은 아름답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의가 자기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정리하면 오래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증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런 교훈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가까운 벗이 곤궁에 빠져 도움을 구하자. 증자는 오랜 정을 생각해 자신의 논밭과 재산을 팔아 큰 돈을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벗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결국 실패하고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벗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증자를 원망하며 도움이 부족했고 방식이 틀렸다고 탓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증자는 재산도 잃고 소중한 우정도 잃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무리한 희생은 선의마저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으로 군자는 능력 안에서 돕고 소인은 능력을 넘겨 돕는다는 뜻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남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넘치는 도움은 과부하 걸린 부표처럼 큰 파도에 함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희생이 관계에 원망을 남기고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핵심은 돕는 일에도 분명한 한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노자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따코떼조 꼰 못된까우 연콩태 조꼰까 마이마이 낚싯대는 줄 수 있지만 평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 채워주는 도움은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의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돕되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리하면 잠깐의 구제가 아니라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옛사람은 주프 응어이 둥, 수억라티엔, 주프 응어이 부엉스억나 화 라고도 했습니다. 내 힘에 맞는 도움은 선이지만 힘을 넘어선 도움은 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결정하기 전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움은 내 능력 안에 있는가? 상대에게도 오래 도움이 되는가? 내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거절이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지혜로운 거절이 더 큰 선이 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제 속에서 사는 것, 지혜로운 사람의 예술입니다. 오늘처럼 빠르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절제는 중요한 삶의 기술이 됩니다. 세 가지는 간섭하지 않고, 네 가지는 말하지 않으며, 다섯 가지는 돕지 않는다는 원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맞게 알고, 알맞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주는 길잡이입니다. 핵심은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비엣 두라 한복, 콩, 비엣 두라 따이, 화.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만족을 알면 행복이고 만족을 모르면 재앙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에 개입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멈출 줄 아는 능력, 내려놓을 줄 아는 힘에서 행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점은 더 쥐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데 길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또한 내 것이 아닌 것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이해와 지혜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제갈량, 소동파, 범녀의 이야기가 그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큰 사람일수록 선택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제갈량은 쓸데없는 다툼에 뛰어들지 않고 필요할 때 물러서는 법을 알았습니다. 소동파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을 맑게 두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했습니다. 범녀는 권력의 단맛에 머물지 않고 물러날 때 물러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멀리 보는 눈이 있었지만 그만큼 경계를 지키는 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혜는 개입이 아니라 균형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등을 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내 시간과 마음을 쓸 가치가 있는지 가려내는 힘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알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절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응어이 비엣 민두라, 응어이 자우쿠, 응어이 비엣 응응 라이라, 응어이 벤첸. 노자의 말로 이런 뜻도 전해집니다. 자신에게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유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더 얻으려는 조급함보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삶은 무조건 앞으로 달리는 경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요점은 멈춤, 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제 속에 살면 불필요한 걱정과 긴장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일은 내려놓고
의미 없는 다툼은 피하며 무턱대고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고 내 삶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송짬라이, 응이, 사우헌, 여우트엉 둥깍.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조금 느리게 살고 더 깊게 생각하며 사랑을 올바르게 하라고 권합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인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는 간섭하지 않고, 네 가지는 말하지 않으며, 다섯 가지는 돕지 않는다는 원칙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돕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맞게 거리를 두고 알맞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절제가 곧 지혜의 겉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똑한 사람의 비밀, 공식, 세 가지 간섭하지 않기, 네 가지 말하지 않기, 다섯 가지 돕지 않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은 더 영리해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문제에서 자신을 보호해 마음이 늘 고요하고 편안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삶에 적용해 보시면 매일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작은 절제가 큰 평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독해 두시면 이런 배움을 더 자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가 더 맑아지고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늘 분별이 또렷하고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빕니다.